풀 메이크업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생기 있어 보일 수 있게 메이크업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까 해요. 이렇게 선크림만 발라줘도 화사해 보이죠? 약간 음영감이 생겼나요? 네, 안녕하세요.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. 평소에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이 어떤지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서 메이크업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평소에 출퇴근할 때는 거의 화장을 안 하기는 해요. 근데 그래도 너무 좀 초췌해 보이면 그렇잖아요. 근데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나니까 얼굴에서 확실히 좀 색조를 빼게 되더라고요. 너무 과하게 막 색깔을 여러 개 입히는 것보다는 피부 본연에 좀 집중하는 메이크업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피부 자체가 좀 맑아 보이고 깨끗해 보일 수 있고 대신에 과한 색조는 좀 덜어내는, 이게 좀 나이에 맞게 또 본인의 이미지나 이런 거에 맞게 메이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풀 메이크업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생기 있어 보일 수 있게, 피부가 좀 좋아 보이고 컨디션도 좋아 보일 수 있게 나름 메이크업을 좀 하고 갔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메이크업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까 해요. 저는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안 바른 맨 얼굴이긴 한데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가 좀 좋아 보이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 미스트로 시작을 해줘요. 근데 평소에 그냥 일반 풀 메이크업을 한다라고 하면 얼굴이 너무 끈적하거나 광이 돌면 그 위에 매트하게 메이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 미스트를 쓰는데, 이렇게 평소에 조금 광 위주로 하는 메이크업을 할 때는 세럼이나 오일이 함유된 미스트를 쓰면 좋습니다. 그래서 잘 섞어야 돼요. 이 미스트는 사실 미스트 하나만 뿌려줘도 굉장히 촉촉하고요. 세럼이 굉장히 좀 오일리한 세럼이 함유가 돼 있어서 광도 좀 잘 도는 편이에요. 베이스를 파운데이션이나 뭐 쿠션이나 팩트 이런 건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요. 평소에는 그냥 톤업 선크림만 써요. 제가 늘 선크림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냥 평소 출퇴근할 때 병원 건물 안에만 있는다고 해도 꼭 선크림을 사용을 하는데, 제가 일단 선크림을 고를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눈시림 없어야 되는 것, 그러니까 피부에 자극 없고 눈가 주변에 발랐을 때도 자극이 없는 것, 그리고 그 중에서 이왕이면 톤업 선크림을 고릅니다. 왜냐면 특별하게 다른 베이스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좀 피부가 맑아 보이기 위해서는 한 톤 정도는 올려주는 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톤업 선크림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다 좋아요. 상황에 따라서 다 쓰고는 있지만 제일 건조한 지금 같은 계절에 제일 잘 쓰는 건 이 제품이거든요. 굉장히 수분감 있으면서도 이렇게 끈적거리지 않게 마무리가 돼서 좋아하는데요. 사실 저는 웬만하면 선크림이랑 립밤이랑 핸드크림, 미스트, 그 정도는 무조건 병원, 뭐 집에서도 화장대, 뭐 화장실, 제 가방 이런 데다가 굉장히 많이 좀 구비해 놓고 쫙 뿌려놔요. 본인한테 맞는 선크림은 각자 다 다르실 거예요. 근데 일단 선크림 자체를 막 끈적거리고 답답하다고 안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, 지금 제가 쓰는 것도 그렇고 요즘은 굉장히 가벼운 제형으로 선크림 잘 나오거든요. 목까지 꼭 발라주세요. 선크림을 바를 때 눈과하기 쉬운 부분, 목이나 눈두덩이 같은 부분들도 잘 발라주셔야 되고요. 제일 잘 타는 곳은 뼈 때문에 돌출된 곳들, 그래서 여기 광대 쪽 김이 되게 잘 생기는 부분이죠. 여기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, 코도 굉장히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. 미간같이 이렇게 선크림만 발라줘도 한결 화사해 보이죠. 그래서 사실 여기서 그치는 경우도 있는데, 내가 좀 오늘은 다크서클이 있다, 오늘은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이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닥터장카 스페셜 크림을 눈 밑 쪽이랑 입가 쪽에 좀 발라줘요. 확실히 다른 부분들, 이제 볼이나 이마에 비해서 피지 분비량이 있는 쪽이 조금 피부가 칙칙한 편이거든요.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만 덜어서, 특히 눈밑 같은 경우는 너무 매트하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 이제 약속이거나 사람들이랑 수다 떨거나 할 때 계속 표정을 짓잖아요. 거기에 주름에 끼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눈가 쪽에 특히나 좀 촉촉한 제품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베이스 끝입니다. 비비나 이런 거 안 바르고 오히려 가볍게 선크림이랑 부분적으로만 커버를 하는 게 유지도 더 잘 되고요. 이른바 이제 화장이 무너진다고 하는데, 시간이 좀 지나면서 다크닝 같은 현상도 오히려 없고 무너질 때도 티 안 나게 무너질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신경을 쓰는 부분은 쉐딩. 역시나 저는 이제 얼굴형 커버하기 위해서 주로는 쉐딩을 좀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. 부분적으로 이렇게 쉐딩을 들어가 주는데요.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당연히 파우더 타입의 쉐딩을 쓰는데, 지금같이 평소에 이런 거 할 땐 제가 파우더를 전혀 안 쓰다 보니까 쉐딩하는 것도 제가 이전에도 보여드린 적 있어요. 이 포포 크림에 굉장히 좀 브라운
빛깔의 포크림을 사용을 합니다. 얘가 처음에 딱 발랐을 땐 되게 까만데요. 퍼지면 거의 티나지 않아요. 그래서 너무 막 양 조절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없이 퍽퍽 쓰셔도 괜찮습니다. 끈적거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끈적인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머리카락이 달라붙거나 할 정도의 끈적임은 아니라서 저는 크게 불편함은 없더라고요. 아이라이너랑 요거는 이제 마스카라 이 두 가지만 할 건데 사실 이 아이라이너랑 마스카라는 색조 제품은 아니고 둘 다 속눈썹 영양제예요. 그러니까 까만색 속눈썹 영양제가 아이라이너 형태랑 마스카라 형태로 나온 게 있어서 데일리로 매일매일 해도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속눈썹 뿌리 부분에만 발라주는 식으로 이렇게 점막에다 직접 채우는 건 아니지만 점막 바로 윗부분에만 저는 살짝 발라주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 마스카라 타입의 속눈썹 영양제인데 왜냐면 제가 이거 사용하고 나서부터 속눈썹 연장이랑 속눈썹 펌을 다 이제 중단했거든요. 그리고 마스카라는 매일 하면 사실 지울 때 되게 자극이 많이 되거든요. 이거는 미온수로도 그냥 손쉽게 지워지기 때문에 지울 때도 부담이 없어요. 자, 이렇게 데일리 메이크업이 모두 끝났습니다. 사실 정말 메이크업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할이 많지 간단하죠. 그냥 선크림과 미스트로 기본적인 피부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좀 힘주고 싶은 부분들만 포인트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마스카라를 좀 포인트로 두는 편이고 약간의 쉐딩 이렇게 하면 시간도 거의 사실 평소에 이렇게 설명 안 하면서 하면 5분이면 다 되거든요. 그러면서도 나이에 맞게 좀 고급스럽게 광도 나고 사람들이 정면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피부를 봤을 때에도 피부 되게 좋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제가 진료 끝나고 또 기분 좋은 날, MBC 기분 좋은 날 녹화를 7시에 가기로 해서 진료 끝나고 갈 때는 가서 막 메이크업 받고 이럴 시간이 없거든요. 그래서 병원에서 간단하게 방송용 메이크업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. 에스티로더 쿠션을 좀 쓰려고 해요. 안티에이징 라인입니다. 인스타 보니까 쿠션의 핵심은 뚜껑에 이렇게 덜어가지고 하는 거라고. 인스타에서 본 거대로 좀 양 조절을 해가면서 얇게 최대한 바르려고 하고요. 사실 제가 평소에 스킨 부스터 시술을 좋아하잖아요. 피부에 수분감도 많고 피부 컨디션이 좋으면 베이스를 할 때 시간이 되게 많이 단축돼요. 보통 블러셔까지는 좀 수분감 있는 애들로 하는 편이거든요. 가루 블러셔로 하면 약간 그 나중에 끼임 현상 같은 걸 싫어하는데 병원에는 제가 화장품을 많이 두질 않아서 그냥 컬러 립밤 프레쉬에서 나오는 슈가 코랄 컬러 립밤을 살짝 손가락으로 그냥 찍어 바를게요. 저는 사실 얼굴에 살이 많은 편도 아니고 좀 긴 편이라 메이크업을 가볍게 할 때도 웬만하면 블러셔는 해주려고 해요. 파우더는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니스프리 거. 노세범 파우더나 컴팩트가 제일 좋습니다. 눈썹뼈 있는 라인이랑 코끝 라인은 좀 죽여주는 게 좋아요. 눈밑도 파우더 해주면 나중에 끼어서 눈밑도 파우더 안 해요. 메이크인가? 올리브영에서 그냥 저는 그때그때 보면서 사거든요. 이걸로 살짝 눈에 베이스도 해줄 건데 음영도 좀 넣어줄 거예요. 약간 매부리끼가 있어서 튀어나온 뼈 부분이랑 메리토드인가요? 얘도 인스타 보고 샀던 것 같은데 두 가지 진한 거랑 약간의 글리터가 섞여 있는 타입이라 그냥 병원에 두고 필요할 때 슥슥 바르면 좋더라고요. 약간 음영감 생겼나요? 원더도 똑같은 제품으로 그래도 이목구비가 좀 화려한 편이라서 색조에 색깔을 많이 넣지는 않고 거의 음영이랑 애교살만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방송용 메이크업일 때는 제가 꼭 하는 게 속눈썹을 붙이거든요. 메리소드 거랑 톡톡 이 두 개를 섞어서 붙입니다. 통 속눈썹은 좀 부자연스러워 보여서 조각조각으로 쓰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.
속눈썹까지 붙이면 사실 거의 다 끝났어요. 헤비 로테이션 거랑 얘는 클리오 거 두 개 섞어서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두 개 저는 섞어서 들어가요. 디올 틴트 바를까봐요. 약간 쨍하게. 어차피 얼굴에 다른 곳에는 컬러가 거의 없거든요. 블러셔밖에. 그래서 립을 좀 쨍하게 하겠습니다. 짜잔. 헤어는 좀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풀 메이크업 다 끝난 상태예요. 시간 얼마 걸렸지?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간단하게 인터뷰하거나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스스로 하는 편이거든요.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.